안녕하십니까, 알스 배 실장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들어갑니다. 딱 들어가서 쿨러 앞에 섰는데 쿨러를 딱 열잖아요. 병맥주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그 병맥주들 중에 유독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맥주가 하나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바로 코로나 맥주죠. 이 나쁜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? 대부분의 병맥주는 갈색병 아니면은 녹색병에 들어있습니다. 유독 이 코로나만 투명한 병에 들어있죠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. 이 맥주라는 거는요,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일광추라는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병, 갈색병을 이용해서 일종의 선글라스를 씌워줘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거죠. 근데 멕시코에서는 그 일광추라는 것도 일종의 맥주 풍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코로나는 병이 투명하다고 합니다. 근데 정말 보니까 이 책에 나온 맥주들을 좀 보면요, 뭐 여러 가지 맥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투명한 병은 이 코로나 맥주밖에 없어요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예전에 봐둔 이 책이 있거든요. 이 책에도 많은 맥주가 소개되어 있지만 투명한 병은 코로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일광취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종의 고무가 탄 냄새 같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일광취라는 악취를 견디기 위해서 이 코로나에는 라임을 곁들여 먹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. 뭐 이 내용은 뜬 소문이 아니고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니까 공신력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 소개시켜 드리는 거 외에 해보려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자, 코로나 한 병을 더 샀습니다. 보시면 여기 고무줄로 표시되어 있죠. 이 표시해둔 코로나 맥주는요, 제가 직사광선에 직방으로 노출시켜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에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던 이 코로나와 직사광선을 쐬서 일광추를 품은 이 코로나를 동시에 마셔보고 어떠한 느낌인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주일 뒤의 맥주. 2000 years later. 네, 돌아왔습니다. 사실 일주일 뒤에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 열흘이 넘었습니다. 거의 한 2주일 됐을 거예요. 여러분 혹시 업서존이라고 아십니까? 여기를 이제 업서존이라 그러는데, 왜냐면 여기에 뭐 나면 되게 없어 보인다고 해서 업서존이거든요. 아니, 업서존에 뾰루지가 났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구려 보여가지고 촬영을 미루고 있었습니다. 예, 뭐 지금도 똑같다고요? 예. 그래도 뭐 시간이 더 오래 지난 만큼 일광칠한 것도 더 심해져 있겠죠. 일단 이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던 코로나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코로나 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 먹은 술인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Cheers! 제일 중요한 거는 냄새니까 냄새를 좀 제대로 맡아보죠. 근데 사실 냉장 보관되어 있던 건요, 향기에서 이상한 걸 느낄 수는 없겠죠, 당연히. 예전에 황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코로나가 확실히 마리화나 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조금 느껴지긴 해요. 이 코로나 특징이 마셨을 때 어떠한 잔여물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간다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별도로 다른 안주를 곁들이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그냥 제쳐두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바로 이놈입니다. 고무줄 표시해놓은 이놈. 자,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긴장됩니다.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이상한 악취는 안 나는데요? 마셔서 코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향일까요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좀 그러네. 고무 탄내 진짜 나네요. 고무 탄내 납니다. 예.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지금 한 2주 있었잖아요. 2주로는 그렇게 역한 맛은 안 나요. 근데 여러분 타이어 교체하러 타이어집 가보셨습니까? 타이어집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그 냄새 조금 납니다. 이거를 이렇게 맡았을 땐 잘 모르는데 마시면서 이게 끝내음이 넘어오잖아요. 거기에서는 확실히 그 어떤 고무 향이 나긴 납니다. 예. 근데 사실 2주 정도는 끄떡 없는 것 같아요.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역하지도 않고요. 괜찮습니다. 자, 비교해서 먹어보겠습니다.
지금 제가 굉장히 신기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코로나 맥주는요, 지금 이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보다 그냥 상온에 보관되어진 이 맥주가 더 풍미가 진하게 느껴집니다.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정말로 이 병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멕시코 환경에 적절하게 맞춰서 먹는 이 멕시코인들의 지혜가 있는 건 아닌지, 그래서 이게 정말 투명한 건지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상온에 직사광선에 쬐던 이 코로나가 더 맛있습니다.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무 냄새 있잖아요. 고무 냄새가 여기에는 하나도 나지 않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 맛과 일종의 고무 냄새가 결합되어야만 이 코로나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신다면 저처럼 한번 상온에 직사광선에 노출시킨 다음에 코로나 드셔보세요.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거 굉장히 독특한 맛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이 일광추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, 소비자들이 카스를 사서 마셨는데 일종의 락스 냄새 있잖아요. 그 소독약 냄새가 났고 마실 때의 목 넘김이 너무 강하고 쓴맛이어서 삼키기 어려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 카스 측의 해명이 조금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 해명이 뭐였냐면, 일광치는 여름이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에는 아무 이상 없다. 아니 그게 유통의 문제지 무슨. 그리고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 대체. 하여튼 그 회사 난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. 예전에 제가 왜 그 회사를 별로 안 좋게 보는지는 말씀드렸었습니다. 자, 화를 가라앉히고 어쨌든 오늘은 왜 코로나 병이 유난히 다른 맥주에 비해서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며 그로 인해 맥주에서 어떠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바에 가면은 코로나 병맥주로 많이 팔잖아요. 혹시 어떤 여성분과 바에 함께 갔다, 그래서 코로나를 주문하고 요런 썰을 조금 풀어준다, 그러면은 그날 분위기 아주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.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.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겁게 취하십시오.